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시청자를 아우르는 사극. 서울의 여러 궁궐들은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사극들의 무대였습니다. 드라마 속의 궁은 실제로 어떤 곳일까요? TV 속의 그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만나볼 첫 번째 궁, 조선 제1의 궁인 경복궁입니다.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의 정문 광화문입니다. 4년간의 복원 사업을 거쳐 작년 비로소 광화문이 그 위용을 되찾았습니다. 광화문은 빛이 사방을 덮고 교화가 만방에 미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백성의 소리를 들었던 민심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광화문을 들어서면 넓은 광장이 펼쳐지는데요. 이곳에서 수문장 교대 의식이 진행됩니다. 대북이 의식의 시작을 알리자 취타대가 입장합니다. 교대 수문군사들이 입장하고 광화문 밖으로 이동합니다. 신분 확인이 끝난 후 교대가 완료됩니다. 경복궁의 중문, 흥례문 일대입니다. 순환의 역사를 상징했던 조선 총독부 건물이 들어섰던 자리이기도 하지요. 세 개의 문을 지나 비로소 경복궁의 정전인 근정전에 도착했습니다. 경복궁의 상징답게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국왕의 즉위식이나 훈민정음 반포 등의 대례가 거행되었던 곳으로 사극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근정전은 밖에서 보면 2층 건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천장이 높은 단층 건물입니다. 용상 뒤에는 1월 곤륜도가 자리하고 있네요. 천장에는 발톱이 7개 달린 칠조룡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근정전을 내려가는 계단 사방으로 각 방위를 수호하는 신물들의 석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동쪽은 청룡, 남쪽은 주작, 서쪽은 백호, 북쪽은 현무가 사방을 지키고 있네요. 근정전 행각의 기둥들이 왕을 호위하는 듯 줄지어 있습니다. 근정전 안쪽 기둥의 주춧돌과 바깥쪽 기둥의 주춧돌이 서로 다른 모양을 하고 있네요. 근정전 쪽의 원형 주춧돌은 하늘, 즉 왕을 상징하고 바깥쪽의 사각형 돌은 땅, 즉 백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궁궐 곳곳엔 세상의 이치가 숨어 있습니다. 남동쪽 모서리에서 근정전을 보면은 유홍준 교수가 말한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인왕산과 북악산을 사이에 두고 웅장하게 서 있는 근정전과 울퉁불퉁한 박석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근정전의 왼쪽에는 수정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지편전의 터인데요.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의 꽃미남 학사들이 학문을 연구하고 한글 창제에 이바지한 곳으로 등장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남서방. 궁궐의 연회 장소였던 조선 최대의 누각인 경회루입니다. 만원권 지폐의 뒷면을 장식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까지 특별 야간 개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경회루의 야경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활쏘기를 좋아한 세조가 연못 너머에 관역을 설치하고 활을 쏘았는데 화살이 연못에 하나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탁월한 실력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이곳은 연산군이 향락을 즐긴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당시 흥청은 기생을 부르는 말이었다고 하는데요. 경회루에 흥청이 넘쳐나 흥청망청이란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저기 보이는 저 정자는 이승만 대통령이 낚시를 위해 지은 하양정입니다. 대통령의 여가를 위해 고궁에 정자를 지었다는 사실이 당시 대통령의 위세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경회루는 호수 바닥이 남쪽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어 자연적인 순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복원 후 단 한 번도 인위적으로 물을 갈아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우리 조상의 지혜가 대단했음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정전 뒤로는 사정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듭 생각하라는 뜻을 담고 있는 사정전은 임금이 많은 업무를 보았던 편전입니다. 세조가 사육신들을 친국한 곳도 바로 사정전 앞들입니다. 사육신들의 충절과 그들을 총애하던 임금의 배신감이 충돌한 아픈 역사가 묻어있는 곳입니다. 강령전과 교태전은 각각 임금과 중전의 침전입니다. 보이시나요? 이 두 건물에는 특이하게도 용마루가 없습니다. 용은 바로 왕을 상징하는데
왕의 침전이니 이미 용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동시에 성스러운 것을 용마루가 누르고 있으면 안 된다고 여겼답니다. 반대로 세자와 세자빈이 머물렀던 동궁에는 용마루가 있는데 세자는 아직 용, 즉 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강령전 옆에 자리하고 있는 이곳은 젊은 이도 송중기가 마방진을 했던 곳으로 등장하는 경성전입니다. 드라마에서는 이곳에서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 한글을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창제했는지 세종과 몇몇 대군들이 함께 창제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하네요. 너희들은 얼른 산수를 해보고. 교태전 뒷뜰에 자리한 아미산은 인궁산입니다. 경회루를 지을 당시 연못을 파낸 흙을 옮겨서 쌓았다고 하는데요. 백두산에서 이어져 북한산까지 오는 전기, 즉 세자를 낳을 수 있는 전기가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든 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전이 머물렀던 교태전 뒤에 자리하고 있는 거죠. 꽃이 피는 봄이 오면 경복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는데 늦가을엔 약간 삭막하네요. 이제 후원으로 가볼까요? 향기가 멀수록 맑다는 이름처럼 향원정은 못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왕실 가족이 휴식을 취했던 이 아름다운 향원지는 젊은 이도 송중기가 세종대왕 한석규로 바뀌는 장면을 촬영했던 장소입니다. 경복궁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건청궁입니다. 2007년 100년 만에 복원된 곳으로 소박하게도 단청이 칠해지지 않은 일반 사가의 모습을 하고 있죠. 건청전이 아닌 건청궁이란 이름은 궁궐 속의 궁을 뜻합니다. 그 이름에서부터 흥선대원군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고종의 의지가 보이는 듯합니다. 고종 하면 떠오르시나요? 그렇습니다.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게 시해당한 장소입니다.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저릿해오는 아픈 역사를 지닌 곳입니다.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지닌 경복궁. 궁궐을 둘러보는 내내 흥미로운 이야기들과 아픈 역사가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직 경복궁이 4분의 1밖에 복원되지 않았다는 점이죠. 점차 제 모습을 찾아갈 경복궁. 그곳엔 또 어떤 역사가 얽혀 있을까요? 왕이 사랑했던 창덕궁. 이곳은 가장 오랫동안 임금이 기거했던 궁입니다. 창덕궁의 정전인 인정전은 다른 궁궐들과 구분되는 특색이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점이 그것인데 우선 마루를 보면 경복궁 근정전과 다르게 흙을 구워 만든 전돌이 아닌 일본식 마루가 덮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마루를 보면 오얏꽃 문양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오얏리, 즉 전주 이씨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선의 왕조를 일본의 천황 아래의 시족국가로 만들 것이라는 상징입니다. 연산군과 광대들의 이야기를 다뤘던 영화 왕의 남자에선 바로 이 인정전 앞에서 장생과 공길이 줄을 타는 장면이 나오죠. 선정전은 왕이 주로 일상 업무를 보았던 것으로 현존하는 창덕궁 건물 중 유일하게 청기화로 지붕을 얹은 건물입니다. 청기화는 가격이 비싸 중요한 건물에만 사용되었다고 하네요. 창덕궁은 조선 후기의 역사와 관련이 깊은 궁궐이기도 합니다. 그중 대조전에는 개화기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전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내부 또한 서양풍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또한 대조전은 1910년 이완용과 조선 총독부 총독에 의해 치욕적인 한일 합방 조약을 맺게 된 곳이기도 합니다. 한일 합방 조약에 의하여 한국 정부는 통치권을 일제에게 넘기게 됩니다. 순종은 이왕이라는 직위를 받고 이곳 대조전에서 머물다 1926년
53세의 나이로 비운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낙선제는 조선의 마지막 황후, 순종의 비인 순정효 왕후께서 기거하시다가 1966년 기구한 삶을 마감한 곳입니다. 순정효 왕후는 친일파들이 순종에게 합방조약의 날이 날 것을 요구하자 옥새를 치마 속에 감추었던 기계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창덕궁 후원은 창덕궁 북쪽에 있는 한국 최대의 궁중정원입니다. 이곳은 종묘와 함께 제한 관람구역으로 사전 예약을 통해서 정해진 시간에만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후원은 비원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사실 이 비원이란 이름은 후원을 관리하던 사무실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집 원자가 정원 원자로 바뀌면서 후원의 또 다른 이름이 된 것입니다. 후원은 또한 왕족만 출입할 수 있는 금지된 정원이라는 뜻의 금원이란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암루입니다. 진주의 촉성루, 남원의 광안루, 경복궁의 경회루처럼 루는 2층 건물을 의미합니다. 이곳 역시 주암루는 2층의 이름으로서 1층은 정조의 모든 권력의 발원지인 규장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암루 앞에 부용지란 연못에선 왕이 낚시를 즐겼다고 합니다. 영화당은 조선시대 과거 시험장으로 사용되었던 건물로 이 현판은 영조의 친필이라고 합니다. 꽃과 어우러진다는 뜻을 가진 영화당은 주변의 수려한 풍광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용지와 주암루 일대의 정취를 느끼기에 좋은 장소였죠. 아름다운 연꽃을 감상할 수 있는 곳 애련지입니다. 연꽃을 사랑한다는 의미로 숙종이 친히 이름을 붙인 곳입니다. 이곳에는 2개의 정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물속에 자리한 또 다른 정자가 보이시나요? 창경궁은 성종이 수많은 부인들을 거두기 위해 창덕궁 옆에 지은 궁입니다. 궁궐의 품위를 떨어뜨리기 위해 일제가 동물원과 식물원을 지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하기 위해 흉물을 묻은 곳이 바로 이곳 통명전입니다. 이 일이 발각되어 장희빈은 사약을 받고 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문정전 앞들은 사도세자의 한이 서린 곳입니다. 영조에 의해서 뒤주에 갇힌 후 8일 동안 신음하다 28세의 짧은 생을 마쳤죠. 드라마 이산에서는 어린 정조가 아비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창경궁을 마지막으로 서울 시내에 위치한 3개의 궁을 짧게 돌아보았습니다. 막연히 멀게만 느껴졌던 고궁의 친숙함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듯 TV 속의 고궁은 생각보다 우리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저 오래된 문화재가 아닌 우리 민족의 얼이 살아 숨쉬는 역사의 장소 고궁. 바쁘고 지치는 일상 속에 잠시 시간을 내어 고궁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